네, 안녕하세요. 트렌치의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오늘은 종목 이야기까지는 아니고 음. 제가 요즘에 갖고 있는 생각인데 네네. 이거 되게 재밌는 현상이기도 하고 음. 우리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음. 그냥 흥미 같은 겁니다. 시장 얘기군요. 시장 얘기이자 그냥 상식이자 음. 그냥 약간 지식 같은 네. 그래서 그냥 그냥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종목 얘기나 아니면 네네네. 종목이 연결되긴 하는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그래스루트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있어요. 달러라이제이션은 되게 유명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화가 있는데 네. 달러라이제이션이 되면 우리나라가 원화 주권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공용 화폐를 달러로 쓰는 거예요. 네네. 그걸 이제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앞에 이제 그레스루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뭐 한국말로 정식 용어는 아니라서 뭐 풀뿌리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밑바닥이라는 단어를 좀 더 네. 이게 적합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연말 지나고 연초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말에 이란에서 엄청 큰 시위가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있었던 시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위가 왜 일어났냐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지만 네. 고물가에 대한 항의, 그다음에 살인적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항의, 민생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대표적인 미국 제재 국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유 수출 뭐 이런 것부터 제재해가지고 최근에는 이란이 이제 그 물도 이제 그 비가 안 와서 저수지가 완전 거의 다 마른 거예요. 네네. 용량이 한 3% 남았었나? 그러니까 물도 배급을 했어요. 수도를. 이제 그 정도로 엄청 나라에 위기가 재난이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제재를 너무 세게 맞다 보니까 과거 10년 동안 44분의 1로 화폐 가치가 줄었어요. 달러 대비. 그러니까 100만 원 있었으면 네. 거의 뭐 한 4,400원 된 거죠. 음. 이게 말이 숫자가 이런 거지. 네. 다른 말로 의미하면은 뭘 살 수도 없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도 다 떨어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10년 동안 44분의 1이지만 지금 과거 3년 동안 3분의 1 토막 났거든요. 화폐 가치가.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저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뭐 여기도 기사 보시면 달러당 145만 리알에서 지금 원래 44,000에서 네. 145만 리알까지 떨어진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란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옛날에 제가 서클 그냥 첫 만남 맞아요. 영상을 올린 적이 예, 있는데 그때도 이걸 간단하게 얘기했었거든요. 맞아요. 고인플레이션을. 네. 근데 이제 보시면 터키도 있고 아르헨티나도 있고 그다음에 나이지리아도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뭐 익숙한 국가는 아니지만 베네수엘라도 있고. 네, 베네수엘라도 있고 근데 아르헨티나는 이미 나라가 거의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거의 망할 뻔해서 셀프 달러라이제이션을 시도했던 국가예요. 그냥 우리는 페소 안 쓰겠다, 네네. 달러 쓰겠다 이렇게 이 나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 고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국가들에서 네.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진짜 폭증하고 있어요.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코인 관련 업체인데 고인플레이션 국가 대상으로 스테이블 코인 카드를 이제 뭐 그 비즈니스를 전개한다던가 네. 그리고 이 나라들에서 글로벌 결제 수단이 굉장히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건 이제 우리나라 기사니까 이런 건데 네. 영어로 기사를 치면 네. 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인플레이션 국가들의 트렌드 중 하나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는 말은 사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뭐 헤알이나 페소나 원화를 포기한다. 네, 자기들 로컬 커런시를 포기하고 그쵸. 달러라이제이션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달러라이제이션의 원인이 그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닥이라면 이제 우리 대중이죠. 대중들이 자기 나라 화폐를 못 믿고 달러로 계속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을 이제 그래스루트 달러라이제이션에서 밑바닥부터 달러라이제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보통 뜻인 거거든요. 통화 정책은 좀 대표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네, 탑다운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인데 네. 거시 정책인데 네. 이거는 이제 대중들이 불만을 갖고 그쵸.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달러화가 되는 거를 이제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가의 통화들이 계속 떨어지고 달러라이제이션 되는 결과는 똑같은데 네네. 시작점이 어디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앞에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사실 근본은 두려움이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약간 사자처럼 느낌이 날 수도 네네네. 있는데 내 돈이 사라지고 있다는 두려움이 네. 약간 일종의 뱅크런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나 내 돈 사라지겠는데 나 못 받겠는데? 라는 심리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도생을 막 했죠. 달러도 사고 스테이블 코인도 사고. 근데 처음에는 이란도 지금 외환거래 중앙통제 강화해서 환전소에서 환전 금지시키고 이제 브라질 정부도 환전은 해주긴 해주는데 환전할 때 금융거래세를 되게 높였어요. 그래서 1.1포인트에서 3.5, 그러니까 내가 1에서 100으로 그러니까 뭐 환전을 했는데 3.5%는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계속 떨어지는 그쵸. 거죠. 예, 예. 그리고 뭐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고 터키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환 구매세 인상.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에서 통제를 계속하는 거죠. 환전하지 마라. 우리나라 통화 갖고 있어라. 네. 근데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 한 번 더 그 촉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제 우회로 도피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채택률이 전 세계 거의 1등 정도에 나와 있고 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테더를 통해서 하고 있고 뭐 터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들이 아까 그레스 루트라고 이제 밑바닥이었잖아요. 네. 그 거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사는 거예요. 금을 사듯이 달러를. 그래서 통화 가치가 계속 이 신흥국이나 아니면 고인플레이션 국가에서는 이런 현상이 트렌드다. 우리는 지금 사실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이게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도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우회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국가들이 이렇게 우회하면 사실 달러라이제이션이랑 똑같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회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이제 그 탈중앙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규제받지 않는 기관들한테 P2P로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엔츠님 지갑에다가 네네. 테더를 사는 거예요. 내 돈 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는 규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P2P 플랫폼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단속을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이지리아부터 해가지고 뭐 터키도 암호화폐 규제로 디파이 그러니까 사이트를 접속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막고 있는 거죠. 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보니까 거의 포기했어요. 여기는 그냥 달러를 받아들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 브라질이 이제 미국이랑 되게 가깝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번 돈을 가족한테 송금해 준다던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브라질 환율이 계속 쉽지 않으니까 근데 25년도는 좋았는데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근데 브라질 정부에서는 이게 지금 규모가 GDP 대비 몇 %냐를 따지기 시작할 만큼 규모가 올라왔거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이나 사용량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스테이블 코인 개인 지갑 전송 금지 추진 이런 식으로 다 우회로도 지금 다 차단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근데 이게 그렇다고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긴 해요. 그렇죠. 사실 이게 예를 들어서 엔츠님 지갑이 있고 제 지갑이 있어요. 근데 지갑 대 지갑으로 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기록이 거의 안 남거든요. 안 남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테더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 USDC도 있긴 하지만 네. USDC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규제된 규제 통과된 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흥국 내에서 쓰이는 돈들은 거의 다 테더로 쓰여요. 근데 이제 이 신흥국 내에서 쓰이던 돈을 내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겠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뭐 자본 도피를 한다던가 이민을 간다던가 망명을 신청한다던가 했을 때는 이 테더를 USDC로 보통 쓰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쓰고 있으니까 사실 테더 사용량이 굉장히 높다. 네. 그거는 팩트다. 그리고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2025년 6월에 나왔던 이 체인 애널리시스라는 이제 약간 암호화폐 쪽 그 리서치 사이트인데 네. 거기에 크립토 레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여기 나오시는 풀뿌리 암호화폐 활동으로 글로벌 허브들이 생성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필두로 에이펙 쪽에서도 굉장히 나타나고 있고 네. 뒤에 이제 이 랭킹이 있는데 이제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브라질, 나이지리아 이런 국가들이 이제 굉장히 순위가 높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리테일 항목이 있고 이제 중앙화 서비스, 디파이, 그다음에 기관 수요가 있어요. 근데 미국을 여기 지금 2등이 미국이잖아요. 네네. 종합 랭킹 2등이 미국인데 미국은 리테일 쪽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이 기관이나 디파이 서비스 그다음에 중앙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약간 기관 자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 네.
투자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오른 이유를 이 앞에 레포트가 한 거의 100페이지짜리인데 네네. 여기 내용 보면 ETF부터 해서 이런 디파이 서비스 금융 서비스들의 사용량 증가로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네. 인도도 저는 좀 특이했는데 인도는 사실 이 개인들이 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인도 상위 인도 계층들 있잖아요. 그리고 인도 소프트웨어 강국이잖아요. IT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도 루피화를 뭐 달러로 이제 주고받을 때 꽤 오래 걸려요, 시간이. 막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떼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풀뿌리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을 효율성 네, 때문에 효율성을 찾아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분야에서 다 1등이에요, 얘네들은. 기관 자금 송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디파이 투자부터 해서 그냥 개인들도 다 달러를 주고받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은행도 통과해야 되고 이거 뭐 사전 신고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막 몇백 달러 이상 송금하면 이제 막 신고가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인도가 제일 높긴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국가들 보면 파키스탄이나 브라질이나 나이지리아나 이런 국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 에티오피아. 사실 어떻게 보면 고인플레를 되게 힘들어하는 국가고 네. 그다음에 이 레포트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이 되게 약진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애들이 하고 있는데 일단 인구가 많아서 젊은 세대가 디지털 젊은 세대가 계좌 없이 쓸 수 있는 금융 서비스가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그냥 내 돈을 달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훨씬 더 즉시 간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런 장점 때문에 많이 쓰고 있어서 사실 여기 한국도 있습니다. 네. 한국도 탑 20 안에 들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 사실 저는 이 한국을 보고 네. 제 주변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없죠. 저희는 이제 리테일의 투자로 이제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사실 이 효율성과 이 금융 쪽 투자, 디파이 서비스나 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많이 있는 국가고 아니면 뭐 그 코인 레버리지 증거금이라던가 저는 네, 그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으로 많이 쓰는 국가 중에 하나지만 네. 사실 다른 국가들은 꼭 그렇진 않거든요. 네, 네, 살기 위해서 쓰는 그쵸, 국가들도 네. 되게 많아서 그리고 뭐 여기도 상위권에 영국이 있지만 영국도 사실 이 리테일보다는 기관 쪽에서 순위가 높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어서 네. 어느 쪽에서는 살기 위해서 쓰는데 어느 쪽에서는 이거 되게 효율적이고 수수료도 없고 바로 낼 수 있네 이런 장점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형상을 좀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6월 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연말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서클 3분기 실적을 제가 찍었지만 거기 보면은 USDC 거래량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풀뿌리는 테더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효율성 때문에 지금 기관 자금이나 국가들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서는 USDC도 되게 잘 쓰여요. 네. 그래서 실제로 USDC 거래량이 테더를 최고가 돌파하면서 근데 여기 함정 하나는 테더의 그 풀뿌리들의 거래량은 안 잡힙니다. 그 집계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잡히는 거 대비해서는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규제 강화로 인한 변화에 따라 서클의 USDC가 온체인 활동에서 테더를 앞질렀다. 사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큰데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두려움에 대한 수요가 있고 네. 효율에 대한 수요 이렇게 두 가지 축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둘 다 쓰는 국가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대부분의 자산은 상위 20%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20%가 거의 80%를 뭐 파레토의 법칙 같은 거죠. 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자기의 자본을 지키고 자산을 지키고 뭐 망명을 가고 이민을 가고 했을 때 결국 메인스트림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테더가 워낙 많이 쓰인 것도 맞고 규모도 큰 게 맞는데 네. 얘네들이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넘어오려면 USDC를 써야 된다. 왜냐하면 얘네가 지금 규제받고 있는 돈이라서 깨끗한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비자 같은 경우에 네. 완전 12월 초에 나왔던 얘기인데 USDC로 정산을 시작했어요. 근데 USD 테더로 결제는 되거든요. 네. 근데 USD 테더로 정산은 안 해줘요. 이게 뭔 차이냐면 네. 결제라는 거는 테더를 갖고 오면은 이 테더를 달러로 바꿔서 그냥 결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정산이라는 거는 테더를 받아서 비자가 이걸 자기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달러를 돌려서 쓰겠다 이건데
이거는 테더는 안 해줬어요. 근데 서클은 USDC는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들의 달러로 쳐주겠다라는 관점이 있고 그 배경에는 사실 미국 정부의 규제 강화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은 이머징 국가들이 그냥 쓰고 있고 디파이나 뭐 이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저는 결국 큰 자금들이 모이는 그쪽에선 선진국에서 쓰이려면 어떻게 보면 세탁 같은 게 필요할 텐데 자산에 대해서 USDC가 훨씬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테더도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갖고 있고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버전은 좀 다르지만 네. 예, 국가에서 규제가 들어가고 있고 네. 뭐 전략적 환해지라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심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봤을 때 네.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심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뭐 5년 10년 내로 원화가 앞에 나왔던 뭐 아르헨티나처럼 된다 이렇게 절대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강한데 근데 뭐 20년 뒤 30년 뒤 봤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가치가 조금 야금야금씩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란 같은 경우도 네. 10년에 걸쳐서 44분의 1 토막이 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10년에 거쳐서 뭐 한 10%에서 20% 정도는 절하될 수도 있죠. 10년에 걸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뭐 저출산 이슈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이슈 없는 국가는 없겠지만 그렇죠. 네. 없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런 심리가 다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옛날부터 나는 그냥 달러로 재산을 갖겠다 이런 그쵸.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맞아요. 뭐 어떻게 보면 확증 편향일 수도 있지만 뭐 서클 투자하다 보니 이런 기사가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에 대한 수요가 나중에는 이 효율로 번져서 서클이 생각보다 수혜를 많이 볼 수 있겠다. 쓰다 보니 좋네. 이거는 그냥 뭐 해지 목적으로 만약에 서클 뭐 USDC를 갖고 있었는데, 네. 예, 뭐 나 원화는 좀 불안해 하면서 네. 달러로 갖고 있을 거다 하면서 이제 뭐 달러 대신에 뭐 서클의 그 USDC나 테더의 USDT 이런 걸 갖고 있었는데 갖고 있는 김에 써보니까 굉장히 편하다. 약간 이러면서 이제 점점 정착을 하게 되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메인 기업들이 이걸 이제 하나의 수단으로서 통화로서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가 깔리는 거고. 네. 사실 이 두려움은 사실 그냥 달러로만 환전해도 되거든요. 근데 달러 환전을 막고 있잖아요, 자꾸. 그니까요. 예. 아니면 디스어드밴티지를 자꾸 준다거나. 거기서 이거를 저는 발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왜 이렇게 불리하게 해놨지? 나 그냥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환율로 할래. 지금 당장. 약간 그런 수요가 저는 뭐 우리나라는 체감이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결국에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망상도 해봤어요. 전 세계가 달러 쓸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제 대항마가 이제 하나 있죠. 네. 위안이라고. 그쵸. 유로도 있긴 하지만 중국이 잘 버티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애매한 국가들만 죽겠다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음모론일 수도 있고 망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 네. 좋습니다. 가져와봤습니다. 이게 막 옛날 같았으면 한 20년 전만 해도 뭐 그 아태평양 국가들의 연합 굉장히 강력하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뭉치면 미국도 대항할 수 있다. 그들의 인구와 경제 성장률을 봐라 뭐 이런 게 그렇죠. 그런 게 되게 핫했었는데 모두가 알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 일본과 중국 뭐 이 세 개 국가의 사이를 보면은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원래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은 뭐 유럽은 유로로 통일을 했던 것처럼 막 아태평양에서는 이제 거기서 쓸 수 있는 통화가 되면은 좀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전 세계가 달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환경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건 사실 뭐 불가능한 일이고 뭐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근본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게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두려움과 효율이라는 두 가지 축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걸 또 비슷하게 느낀 주제가 하나 있는데 AI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이제 기업으로 봤을 때 각 국가별로 LLM이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네. 없는 국가들도 있고 저는 똑같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I가 확대가 되고
투입이 되는데 LLM이 없는 국가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LLM을 안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전쟁도 있을 테고 뭐 효율도 있을 테고. 근데 뒤처진다는 두려움이 수요가 하나 있을 거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빌려서라도 쓰자. 적어도 데이터 센터라도 짓자. 이런 국가들이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아예 잠식당하는 국가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I 관점에서. 그러니까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AI를 두고 아니면 환율을 두고 중국과 미국은 계속 싸우고 있고. 네. 이런 비슷한 되게 약간 평행 세계 아닌가 약간. 뭐지 너무 망상이었나요? 네. 아니 뭐 그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네, 저는 그 되게 재밌는 글을 본 게 그 일본 저는 굉장히 저는 일본 시장을 좀 자주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일본을 보면 볼수록 그냥 우리나라의 미래거든요. 예,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막 뭐 전문가분들은 뭐 이래서 다르다 뭐 이런 게 다르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똑같거든요. 그러면 일본도 엔화가 엄청 평가절하가 됐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근데 정작 국가는 잘 굴러갔고. 맞아요. 예. 그 이유를 뭐 여러 좀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논문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엔화 자체가 약간 전 세계에 뭐랄까요? 유동성을 막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JPY죠, 엔화. 예. 이게 이제 금리가 워낙 싸니까 마이너스 금리였으니까 뭐 미국이나 이 해외 투자자들이 달러를 갖고 와서 그 엔화를 이렇게 바꾸고 예, 이걸로 이제 또 뭐 투자를 하고 엔캐리를 하면서 예, 얘네는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제 외국 자산이 들어오고 그리고 얘네 자체도 그 뭐냐 얘네 그 일본이 시가 그 총액 1위 하고 막 그럴 때 굉장히 잘 나갈 때 워낙에 이제 달러 자산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만 낮다고 해서 이게 외국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얘네 담보가 달러 자산이네. 뭐 미국의 부동산이 일본이 다 갖고 있네. 그러면 이제 이 화폐는 안전한 거죠. 일단은 네, 올라가진 않더라도. 그래서 이제 엔캐리를 하면서 달러가 계속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엔화 가치는 절하돼도 몇십 년 동안 국가가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원화도 달러 자산을 우리나라도 이렇게 된 거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 같이 달러 투자하자. 근데 이제 미국 주식 가져오자. 저는 완전 찬성인데 네. 흐름이 약간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네네. 그러니까 달러를 자꾸 해지한다는 게 사실 판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괜찮을까?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괜찮을까?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구조적이라면 네. 그 원화 약세가 구조적인 문제라면 국민연금의 이제 환해지라는 거는 결국에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달러를 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미래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결국에는 정산이라는 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악순환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구조적이라면은 만약에 단기적인 거다, 뭐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단기적인 거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기서 돈도 벌고, 그렇죠. 예, 뭐 수익도 수익도 내고 그 불안감도 잠재워주고. 억제가 되고 뭐 맞는 건데 만약에 이거 구조적인 거면 어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환해지 자체는 되게 악수가 될 수 있고, 예.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진짜 그냥 농담식으로 해가지고 야 그냥 전 국민 다 같이 펀드 만들어가지고 그 달러 그 부동산 사자 약간 이렇게 뭐 일본을 보면서 좀 저는 굉장히 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저도 다 동의하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개인이잖아요. 개인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국가가 살아남아도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또 다르죠. 예.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도 왠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각자 도생을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안 망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서 그래서 아무튼 그냥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종목 얘기는 아니었고 네. 그냥 이런 생각을 요즘 갖고 있다 보니 뭐 옛날부터 해외 투자만 해서 해외를 워낙 좋게 봤지만 그렇죠. 예. 서클을 공부하다 보니 이게 생각보다 되게 글로벌 트렌드였고 이게 국력 약한 국가들은 뭐 저항도 못하고 그냥 다 이렇게 감싸지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존재 이유가 미 국채를 떠받들기 위해 존재하게끔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 되게 많이 했는데 디스토피아 돼가지고 13구역처럼
뭐 어떤 나라들은 안 좋은 구역이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해봤고 아무튼 그런 생각했습니다. 산업혁명 때 증기 기간을 갖지 못한 나라인 네, 거죠. 그런 뭐 거죠. 그때는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나 못 만드는 거고 격차는 더 벌어지고. 그렇죠.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화이팅으로 결론이 근데 나는데 그들이 해주면 버틸 수 있죠. 그들이 저는 진짜 그들이 굉장히 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었다. 저희는 지금 2,000원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옛날부터 저도 이제 달러에 대해서 좀 무한 신뢰를 갖고 있는 편이고, 원화에 대해서 원화는 구조적으로 약세가 될 거야라는 좀 근거 없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아닐 수도 있다. 구조적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네. 우리나라도 장점이 되게 많은 나라라서 사실 뭐 조선 이방원 이런 거 다 음. 미국에서 못하는 것들이 못하는 거니까요. 예.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는데 음. 그들을 빼고는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또 관심이 생겨서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크론 말고 마이크론 같은 애들이 미국에 3개만 더 나오면 어떡할 거냐. 뭐 그럴 수도 이렇게 있고 되는 거고. 예. 뭐 잘 나가는 산업 빼고는 다 죽으라는 거냐 국민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왜냐면 그들이 모두를 먹여 살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주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내가 못하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투자를 하면 된다. 맞아요. 예, 이렇게 해서 좀 주식에 숨기는과. 네.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해외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맞아요. 선택지가 사실 저는 2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 예. 사실 저도 국내 주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서퍼님은 해외 주식부터 시작하셨잖아요. 네. 저도 국내 주식 그 동학개미 출신으로서 보면은 국내 주식을 할 때는 해외 투자 자체가 굉장히 좀 손이 안 나가요. 그래서 국내 주식만 하게 돼요. 근데 해외 주식을 한 번이라도 하면 어쨌든 선택지가 옵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이런 좀 뭐랄까요, 형국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옵션이 하나가 더 생긴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저희는 뭐 계속 저희 지식이 닿는 한 계속해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같이 여러분들이랑 뭐 의견도 나누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되게 심오하면서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